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지금 막 그 스튜디오로 좀 들어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 시간 잘 맞춰서 차가 좀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방송에 생동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 월요일이라서 뭐.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개원식의 의상부터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화합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복 착용을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겠다고 합니다. 개원식 시작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님. 홍 대표님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숨 좀 돌리게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취임하고 나서 이제 협치를 통해서 이제 대화의 타협의 근간을 둔 그런 소통 정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 한 축을 자리매김했는데 이걸 실천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방 가정 그 기간에도 국회는 열려서 대려 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뒷받침하는 뭐 국내 정치가 안정된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때 세제 개편, 상법 개정, 뭐 노란봉투법, 뭐 방송 3법 이런 게 뭐 할 것은 상당히 9가지 정도 개혁 입법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처리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오늘 이제 정기국회 이제 개헌하고 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국정감사 예산심의 이런 아주 뭐 국지간 일정들을 다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사실상 역대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도 처음입니다. 집권당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된 지 벌써 지금 이제 2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야당 대표하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지 않고 서로 뭐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도 이것도 참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가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도 정기국회 이제 개헌을 갖다 맞아서 좀 한복 입고 좀 서로 좀 품격 있게 좀 이제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를 담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럴 행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당대표 체제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대려 상복으로 그러니까 검은 네. 양복 안에 하얀색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 뭐 이렇게 해서 상복으로서 좀 의연한 그런 입장을 좀 각오를 또 다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정기국회의 전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기 이 한복과 이 저기 상복이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국회? 근데 뭐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김성태 대표님 저도 훨씬 오랜 경험이신데 뭐 이런 일이 꼭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근절입은 안 달아서 다행이네 뭐 이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근절입은 답니다. 달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달기로 했어요. 네. 과거에도 근절입은 단 적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원식 의장의 좋은 선의로 한복을 입고 하자 이런 아마 의도였는데 이제 전혀 엉뚱한 대로 이게 불똥이 튄 거죠. 아마 거꾸로 얘기해서 우원식 의장의 한복 제안이 없었으면 상복 얘기가 안 나왔을 그렇죠. 텐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현재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이 세 분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국회의장님도 전 이런 거예요. 뭐 이번에 한복과 상복 얘기뿐만 아니라 뭐 의사와 관련돼서 세 사람 같은 간에는 이 약간의 좀 그래도 서로 간에 대한 이해와 양해, 협조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님도 그냥 그대로 발표하시기보단 양당 원내대표한테 어떠냐. 그래서 그 두 분이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의장이 일방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자 제안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원내대표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장께서 그래도 국회를 대표하는 수장인데 수장이 제안을 하면
뭐 다른 때 상복을 입는 건 또 몰라도 굳이 의장이 제안한 날 상복을 입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그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이런 저는 이게 이제 상복 옷으로 드러난 거지만 의사 일정과 관련돼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장이 때로는 뭐 그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조금은 제어한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소수당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당에게 다수 의석을 가진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그런 거죠. 의장은 뭔가 안건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소해야 되고 몇 번의 그 반려나 제안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소수당에게 얘기하면 소수당도 협상을 강요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압박을 하면 소수당은 야 의장이 언젠가는 다수결로 하겠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여당 다수당의 원한대로 가는 것보단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안건을 좀 개정하는 게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원내대표가 그 자기 당의 그 야당에 돌아가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야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의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반대만 하면 언젠가는 이거 다 그냥 여당 안대로 통과될 텐데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협상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의장한테도 우리가 지금 협상안을 언제까지 만들 테니 그때까지는 다수 그냥 일방 처리하지 마시고 협상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요즘 그 이 세 분 그러니까 그 다수 의석을 가진 여야 그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저는 그 화학적 결합 케미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쟁점 법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당정의 발언이 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김승태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현재 중재안을 제시한 그 내용이 그나마 당정 간의 이 엇박자에 그걸 뭐 그나마 수습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됐어요. 즉 그 말은 이제 정부 조직법부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부터 먼저 이걸 개정해 놓고 앞으로 이제 뭐 중기청이든 이제 공소청이든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이제 세부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제 법조계뿐만 아니라 네. 국민 여론 그런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아직까지 헌법에는 검찰청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헌법에 유지되는 그 검찰 조직을 갖다 정보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하는 결정을 해놨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검찰 조직이 어떻게 작동돼야 될 부분인지 이게 민주당 의원들만 서로 공감하고 서로 정치적 어떤 목적 그리고 정당의 어떤 그런 검찰 개혁의 그 목적에 한 배를 타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야당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엄청난 변화를 수용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 손에 쥐고 있다 해서 검찰 개혁 법적으로만 개혁을 완수시켜 나가면은 이 실질적으로 이 검찰이 그동안 유지한 그럼 검찰이 지금 현재 공소장 쓰고 그다음에 이제 불기소 뭐 처분 쓰고 그 보안 수사하고 이것만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검찰 개혁을 좀 속도 조절을 해 나가면서 모든 걸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도 다 작동시켜 가지고 한치의 오차 차질 없이 이게 작동되도록 하자. 그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고 그걸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네. 그 입장을 가지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것도 아주 뭐 느린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에요. 그런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자는데 그걸 갖다가 정청래 지금 실온 당대표께서는 뭐 9월 25일까지 검찰 언론 사업계획 이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겠다. 밥상머리에 올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제도의 변화를 가져가고 난 이후에 사회적 혼란과 사법체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익표 대표님, 이 검찰청이라는 이름 지금 이제 이 부분하고 또 예를 들면 공소청, 중수청 설치를 되면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부조직법에는 지금 이제 중수청을 어디 설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 될 거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쓸 거냐 말 거냐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은 그 큰 틀에서 검찰 이제 그동안 그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이 거의 독점적으로 해왔던 것을 이제는 분리시키자 하는 게 그동안 민주당의 개혁안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검찰이 했던 역할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중수청을 한국형 FBI를 만들자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논의해왔던 내용인데요. 이걸 저는 이번에 그 논란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의 논란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 민주당이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개혁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벌써 22대 국회가 그 한지도 벌써 1년 하고도 한 몇 개월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 4월 총선 끝나고 5월 말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그 임기 시작된 5월 말로부터 기준을 해도 그 15개월 정도 이상 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한동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저는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검찰 개혁 얘기해놓고 이 구체적인 안을 아직까지도 이거를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당과 정부 여당 간에는 늘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과 이견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과 이견이 표출되는 방식 그리고 갈등과 이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 그다음에 통합하는 역량 이게 정치적 역량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검찰개혁의 동력을 여권 스스로가 확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게 일부 상당수 지금 야당 뭐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일부 사실에 부합한 비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 국민 혼란이 있을 거고 사회적 혼란이 있을 거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중도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든 이번에 그 민영배 의원을 포함한 검찰특위 그 당내 검찰특위든 이런 논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논란을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그 원보이스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원보이스라는 거는 그 뭐 하나만 입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는 내부에서 조용히 논의해서 다 이견을 갖고 논의하고 딱 정리된 것들만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다. 이건 정도 먼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을 어디에 두겠다.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중수청을 다시 법무부에 둔다고 하면 다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또다시 갖는 문제가 생겨요. 한 기관에서. 그렇다면 근데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 수사기관인 경찰청 중수청, 국가수사본이 다 행안부 하나로 들어와서 경찰들이 다 할 경우에는 이 제복을 입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되냐. 그 우려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대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를 법무부가 오르냐 행안부가 오르냐 그럼 제3의 안도 있을 수 있죠. 중수청을 중수처로 만들어서 총리실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독립시켜서 중처를 해가지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안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9월 말에 그 법안 통과하겠다라는 걸 정부조직 개편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부조직법은 내일 모레 통과시킬 예정인데 아직까지 여권 내에서조차 그 합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야당은 물론이고 이것에 대해서 불안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불협화음 또 이 이견을 노출하는 과정이 매우 아마추어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홍 대표님 말씀하고 좀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쟁점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답답하면은 뭐 이런 지금 현재 검찰개혁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논쟁과 토론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 이제 끄집어내놓고 한번 해보자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대통령 자신도 이걸 생각할 때 이게 집권당인 민주당만 이건 일방 독주로서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받아주는 이제 쉽게 말하면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돌아와야 이게 울림이 있는 것인데 지금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무소불위의 지금까지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경종을 울리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정치, 경제, 인권 모든 윗부분에 다 그냥 올라타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판단이 그냥 그게 법이 되는 세상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합리적 논쟁과 토론의 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야당의 목소리나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가감 없이 이제 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걸 결론은 심판도 국민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행안부 산하에 그럼 경찰 조직이 있고 거기에 국수본이 있고 여기 중수청까지 또 들어간다 칩시다. 모든 게 이제 오남용뿐만 아니라 모든 게 거기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공수청은 이제 뭐 기소 여부 판단하고 이제 공소 이제 네. 절차만 이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게 진정한 검찰 개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을 때 그 보안 수사 요청을 갖다 또 할 수 있는 그 체계적인 어떤 그런 절차도 누가 가져갈 거며. 그런 부분이 이게 하루아침에 검찰개혁이라 해가지고 뭐 이게 그냥 쉽게 그냥 호떡집에 그냥 호떡 구워내듯이 금방금방 이렇게 구워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권이 과도한 행사로 그동안 인권 침해도 발생했고 또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진실 발견과 또 피해자 보호 포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 수사가 전부 다 이게 뭐 또 뭐 정말 국민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능력이 검증이 됐냐 그것도 아니죠. 수사 역량.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국가와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좀 깊은 논의의 시간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반성을 좀 복기해 보면요. 첫째는 그 검찰 개혁의 시점을 놓쳤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위 근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들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적폐청사를 오래 끌면서 당장 검찰 그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검경 수사권 그 검찰 수사를 열심히 잘하니까 우리 그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선 그랬죠. 그러니까 당장의 검경 수사권 분리보다는 존치했던 겁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이제 하고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권력기관의 개혁은요 정권 초기에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막 속도를 내자고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어요. 뭐 꼭 그 9월 이번에 25일 추석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금년 12월 안까지 검찰 개혁안 처리 못하면 잘못하면 또 좌초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또 그 지방선거가 시작되잖아요. 지방선거 시작되면 또 이런 그 정치적 쟁점 상황이 되면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선거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벌써 하다가 내년 지나면 벌써 2년 정권이 2년차 3년차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모르겠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권력의 지지율 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통상적으로 정권 3년차 2년차 후반 3년차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또 어려운 그 권력기관 개혁이 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청래 의원과 정청래 당대표와 지금 민주당의 그 검찰개혁 특위위원들이 속도감 있게 가자는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는 이러한 개혁들이 국민적 그 이해나 그 지지 기반 없이 갔을 때에는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자력의 원전의 부담을 낮추고 그 재생에너지 부담 그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어요. 정권 초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그 당시에 그 몇 가지 그 신고리 그 원전은 그냥 계속 간다 이렇게 하고 그 신한울 발전소 그 새로 짓는 원전에 대해서 당시 그 국민의힘 측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이 이런 게 왔었어요. 이거 원래 약속된 거 하나만 하면 우리도 에너지 전환 정책, 원전의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에 그쪽으로 가는 쪽에 한번 합의해서 어떤 큰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같이 하는데 동참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내에 있던 조금 더 이런 뭐랄까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네. 그것도 안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홀드가 됐죠. 안 지어주는 걸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니까 다 진행된 거예요. 다 진행됐고 에너지 정책은 다시 원전 중심의 정책으로 후퇴해버리고. 그러니까 도리어 그 당시에 그걸 결과론적이지만 똑같은 결과였지만 합의해서 뭔가 한 걸음 더 진전했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혁일수록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생각은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었고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국민적 토론한다는 거는 국민들 앞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집단지성을 만들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편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 있게 민주당이 정리된 안을 설득력 있게 그 대통령이 판을 만들겠다고 하시니 거기에 같이 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민행배 검찰개혁 TF 위원장이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자신의 당의 입장에 전적으로 다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더군다나 5선 의원이고 자기는 재선인데 뭐 선수를 떠나가지고라도 딴 데서 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친정집에서 온 그런 분을 할 때 그렇게 무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법무부를 어떻게 지휘해라는 겁니까? 거기다가 또 임수정 검사죠.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임원정 검사. 이 검찰개혁에 오적이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한 봉국 지금 현재 민정수석을 가장 이름 맨 위에 올려놓고 쫙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검찰개혁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 논의 과정과 또 이게 진행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런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당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을 완수시킬 수 있다.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봐요.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었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권 구조의 이 핵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차 수사기관의 독립적 수사권 보장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 공소권 공소 유지 기능만 존치를 시키고 보안 수사권은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제한적인 그런 범위에서만 인정을 한다. 그럼 사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다 중수청이 어디다 둘 거냐. 이런 부분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절차 없이 그냥 민주당이 제출한 지금 현재 그 검찰 개혁안 이대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 정부가 왜 있는 것이며 국민들은 왜 있고 야당은 왜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 독단적으로 이걸 진행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큰 har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요거 하나만 김성태 대표님이 지적했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문정 동부지검장 예. 그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격한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 이문정 검사 굉장히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도 뭐 순환도 많이 받았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동부지검장이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 어떤 방안을 낼 수 있지만 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인사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세미나 자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안은 뭐 중수청을 뭐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뭐 보안 수사권 여부라든지 또는 중수청 문제를 그 행안부로 가자는지 그런 안은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그 과거에도 지금 검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만약에 다른 검사가 그러면 그 인사들 이런 공개적인 인사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또 동일한 기준으로 얘기해서 지방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경찰차장 또는 뭐 관련된 민정수석 등등을 대놓고 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을 옷 벗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중수청을 법무부로 보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반대로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공직자들은 특히 그 중요한 공직자들은 저는 공직자들이 그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거는 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동안 도리어 그런 그 현직에 있는 공무원인들이 위에 눈치만 보고 정책 대안을 말하지 못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그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문정 검사가 본인이 했던 좋은 말이 그 소위 오적이라는 말로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이문정 검사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기회가 있을 거고 아마 마이크를 여러 군데서 들이댈 텐데 그럴수록 저는 이 정책적 대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만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 특검법 개정안 이 부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 인력 늘리고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여야 간에 좀 뇌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태 대표? 그렇게 요 근래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제 상법 개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단독으로.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온 게 더 시행상법 개정만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더 시행 특검법을 이제 또 위반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곧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더시엔 특검법은 쉽게 말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또 연장도 하지만은 수사 인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또 보강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국민들 소통을 통해 가지고 협치 전국을 가져가려는데 이 특검에 가는 방향 이거는 1년 365일 특검이 작동되게 하자는 것은 그만큼 한마디로 한쪽에서는 정치적 큰 피해를 입히겠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네. 품격 토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센 특검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예, 뭐 필요하면 더 센 특검 아니라 더 뭐 센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특검법안을 만들어가는 거야 뭐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마 이 훨씬 전에 특검 시작이 전에 우려했던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현실은 역사에 비춰가면서 우리가 이 반성도 하고 시사점도 찾아야 되는데 적폐청산 수사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수사에서 좀 시사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별건 수사하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안 된다. 일찍. 예, 네. 제가 전에부터 이 얘기는 반복적으로 그렇죠. 했어요. 이 특검 지금 특검 뭐 법안 통과되기 전부터요. 맞습니다. 집중해서 핵심적인 수사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관은 가능하면 금년 연말 안으로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2년 가까이 되면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거의 마비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니까 이게 적폐청산인지 일반 수사인지 막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내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특검 중에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은 사안도 분명하고 이거는 분명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다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좀 수사 기간을 좀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직 수사 혐의가 15개인가 16개가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확인된 것만 해도 한 5-6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수사 중에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별건들이 막 튀어져 나와요. 처음에 뭐 나토 3종 세트 귀걸이라든지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금거북이 이런 거는 당초에 생각도 못한 일들이 그러니까 매각 매직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생각하지 못한 그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저도 김성태 대표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얘기했을 때 이거 김건희 특검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던 적이 있고 김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 게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잘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못하면 너무 수사기간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당초 그 국민들이나 또는 민주당이 생각했던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일괄 기소해서 재판부로 넘어가고 그로부터 민생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 내란 수사가 내년까지 1년 내내 내란 수사를 이어간다. 물론 뭐 필요한지 여부는 그 특검에서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겠죠. 왜 필요한지. 그걸 보고 얼만큼 이제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느냐가 핵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저는 그 두 가지는 좀 특검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수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 특별법 추진 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계엄에 적극 동조했거나 가담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특검 수사가 아직까지 뭐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이제 방조 혐의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들이 묻는 것은 총리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왜 직언하지 못했느냐. 결국 눈치나 보는 그런 소인배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점 비판에서는 정말 뭐 그 비판은 달게 받아도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이 이제 영장 청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법체계에서 법원에서 그 영장을 갖다 기각시켰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버리자. 이거 민주당이 나가도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국회에서 입법 기능이 그냥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럼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걸 갖다 앞으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냥 특별재판부가 다 판단해버리고 그러면은 그럼 대한민국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이런 판단을 다시 통해 가지고 또 기존 사법 체계에 대혼란을 야기시키는 듯한 이런 입법 행위는 어떤 경우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일단 당론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논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란 특별법이 통과될 때 그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같이 따라갔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해야 되는 거죠. 특검법 처음에? 예, 특검법을 할 때. 특검법을 할 때죠. 내란 특별법이 아니고. 예, 특검법을 할 때. 저는 그게 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특검법 정도가 아니라 내란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반민특위법처럼 내란 특별법 정도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내부적으로 찬반 여론이 있고 아직 정부하고 여당 간에 입장 조율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두 번째 또 고민해야 될 게 내란 특별재판부 저도 이걸 처음부터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면 아마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통과에도 시간이 걸릴 거고 또 통과하고 나서도 또 이제 또 위헌 여부니 이런 걸 야권이나 또 해당 저 수사 대상자는 자기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등이 지금 하면 또 이 논란이 또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 문제가 논란이 될 텐데 당초에 이게 정권 초기에 특검법 통과시키고 할 때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의 필요성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떠나서 대법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대법원도 국민적 여론이 있고 의혹이 있을 때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저는 지금도 윤석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지기현 판사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경우는 논란이 됐고 재판 운영의 중립성에 대해서 본인은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쟁점이 됐고 상당한 불신 여부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기현 판사는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기현 판사가 한 건 아니에요. 영장 전담 판사 한 거니까. 그러나 최소한 지기현 판사 정도가 문제가 되는 판사들, 논란이 되는 판사들은 저는 조금 더 인사 조치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이런 논란을 해소하려는 재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재판은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에 조금 어떤 일처리 방식이 좀 아니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하면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의 단독 회담 요청 당연한 수순인가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우여곡절을 겪고 당 대표가 된 입장에서 또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첫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지지층의 강한 입장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미국 순방 결과를 갖다 설명 보고받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버리면은 자기가 좀 못쓰게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물론 어제 일요일 날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 당직자를 임명했지만 아직까지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외에 또 많은 당직자들의 임명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 체제가 좀 일정 부분 당내 자리를 좀 잡고 그리고 자신이 또 여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또 가져가야 하는 야당의 또 체질로서 그런 여야 관계 이런 부분도 좀 입장이 좀 정리가 돼요. 정리정돈이 돼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당정 일체감을 유지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인데 아직까지 제1야당 사람들 갖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고 악수 손을 한번 내밀지 않는 저런 당대표 보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치 소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당정 간에 상당한 엇박자를 내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임원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무부 감찰 규정이나 윤리 규정 내지는 뭐 안 그러면 검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이건 징계 조치 먹여야 된다고 봐요. 예?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법률로서도 예?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려면은 검찰총장이 주재한 검사장에 의해서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런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 내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킨 이런 사람들도 그대로 방치하고 당정 관계에서도 네, 그건 좀 정리해 주시고요. 뭐 이런 엄청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 장동희 대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앞으로 좋아요. 이번 일본 미국 그런 간시 협상 관련한 정상회담 이 순방 결과 자기도 설명 보고 받고 입장 그 대신 그 다음에 1대1로 좀 대통령하고의 단독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이런 정도로 좀 본인 절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쪽에서 좀 판단해가지고 그게 바로 하자는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가지면은 충분하게 그거는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여야관계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대표와의 1대1 회동 대통령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 또 야당 대표 시절에 1대1 회동을 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을 필요하냐 이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거 갖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꼭 안 한다. 뭐 이럴진 않으실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첫 번째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당직자이면 이제 겨우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자기 주 핵심 참모들하고 상의하고 뭐를 얘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지를 좀 준비할 것 같고 두 번째 보면은 아마 그 모델이 될 만한 것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똑같이 1대1은 아니었고 옆에 이제 정책위 의장이나 그 비서실장을 이제 대동하고 네.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당시 대표가 한 15분 동안 읽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장동혁 그 대표 입장에서 그 방식을 좀 선호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또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